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나폴레온 힐 즈음 김성호 옮김 국일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진정한 부자,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1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마음 자세가 성공을 이루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마음 자세는요, 그 사람의 생각, 아이디어, 이상, 느낌, 믿음, 희망의 총합입니다. 마음 자세는 인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영향은 외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정신 상태, 그리고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다면요, 내가 만들면 되고 자질이 부족하다면 노력해서 채우면 됩니다. 마음 자세는 물건, 대상, 상황, 환경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자세와 어울리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요, 성공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연결되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지속적으로 길러집니다. 금전적인 성공, 즉 돈을 버는 데 집중하면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점차 돈을 버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걸 공고히 하게 됩니다. 또한 주위 사람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듣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과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을 어떤 일에 확실하게 집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끌어당기거나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려면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가난에 대해 생각하고 얘기하고 걱정만 하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가난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동시에 그는 그와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면에 부와 번영을 생각하고 얘기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부자를 끌어당기거나 부자에게 끌려가서 부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결국 부를 얻게 되고 그들처럼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생각을 없애고 부와 번영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운이 없나 봐. 한다고 그게 쉽게 되겠어? 불쌍한 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 신뢰, 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반응하여 우리를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열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과 부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걱정이 마음에 자리 잡고 앉으면요, 마음속의 좋은 생각들을 몰아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꼭 해내고 말 거야. 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안 되면 어떡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행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되겠어? 나에게는 나쁜 일만 일어나. 등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런 생각은요, 모든 것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즉, 두려움은 육체적으로 아프게 만들고요,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발전할 수 없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돈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돈을 위해 마음의 평안을 버리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노력의 대가입니다. 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한 많은 사람은요,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복을 받은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요. 운이 아니라
그들의 비전과 노력이 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인데요. 만약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되고 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채 요행을 바라거나 누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자기 암시를 통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은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요, 잠재의식에 주어진 생각을 그에 상응하는 실체로 전환합니다. 자신감, 열정적, 성공, 도전, 희망 등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실체로 전환하고 두려움, 좌절, 실패, 가난, 포기 등 부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실체로 전환합니다. 즉,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따른 잠재의식에 의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적어 놓고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그 목표를 읽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생각에 믿음과 열정이 실려야만 작용을 하는데요.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시간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끈질긴 노력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나는데요.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는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어디에서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보물을 보지 않고 쓸데없이 더 나은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만 거듭하게 됩니다. 믿음에 의해 자극받고 감성적으로 변한 모든 생각은요, 곧바로 그 생각에 대응하는 실체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도 취해야 합니다. 자제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제력은 모든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 문을 단단히 닫아 걸고 희망과 신뢰에는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시기심에 대해서는 문을 단단히 닫아 걸고 사랑에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게 합니다. 낙담과 두려움을 차단하고 희망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내쫓고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요. 흐트러진 마음을 잘 정돈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마음 자세를 유지하게 합니다. 나태하고자 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해야 할 일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모든 혼란스러운 마음을 깨끗이 잊고 날려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고 하는데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일생 동안 쌓을 수 있는 부의 양은 그가 도와준 사람의 수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눌 때 더 많은 돈이 쌓이는 법입니다. 또한 긍정적 마음 자세는 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긍정적 마음 자세를 가질 때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미래의 성취에 대한 희망도 갖게 됩니다. 긍정적 마음 자세는 내 환경이 어떠하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게 합니다. 긍정적 마음 자세는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 동기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또 우리는요, 목표와 계획을 실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명확한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일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중점 목표를 설정하는 습관은 사업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음속에 명확한 중점 목표를 정하게 되면요,
어떤 과업에 맞닥뜨렸을 때 모든 노력을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한 번에 한 가지 명확한 중점 목표에 집중하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 실패, 낙담, 불행,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요, 실제로도 그런 나쁜 상황은 계속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꿈에나 그릴 수 있는 수준의 큰 성공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목표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옳고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망설이지 말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실패를 겪더라도 자신의 꿈을 밀어붙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모든 실패 속에는 성공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면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정 금액의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문제에 대해 안절부절 못하고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필요한 돈을 구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돈의 양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그 사람이 돈을 구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이 바로 명확한 목표 설정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돈을 마련할 수 없을 거라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없애버렸다면요, 그것이 바로 자제력이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이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면요, 그것이 바로 통제된 집중력이 됩니다. 그 돈에 대한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을 만들어내도록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또 그 사람의 마음은 치러야 할 어떤 대가나 지켜야 할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금액의 돈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그리고 꼭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것이 행동을 수반하는 확신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이 조합되고 이 방법대로 적용될 때 잠재의식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돈보다도 시간을 더 아껴야 합니다. 미루는 버릇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성공한 사람 중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망설이거나 뒤로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갖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완벽한 상태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면요,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공은 현 상태에서 일단 시작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맞대응할 상상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그것을 잡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인간관계는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나 행복, 조화 등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간 배분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협동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는 대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요, 탁월한 성공과 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합쳐질 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워크가 가장 큰 결실을 맺는 곳은 뭐니 뭐니 해도 가정입니다. 팀워크의 혜택은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국가에도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성공적인 국가는 성공적인 가정들의 큰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요,
각 구성원이 각자 맡은 바 의무를 스스로 인식하고 친밀한 협조 정신으로 이를 실천하는 가정입니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요, 황금률을 깨닫고 잘 적용한 사람들인데요. 황금률이 주는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황금률은요, 모든 감정 중 가장 큰 감정인 사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기심, 탐욕, 질시의 감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또한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이익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의 선의로 인해 돌아오는 이익을 뜻합니다. 또한 자기 보호라는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욕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몸과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돕는 사람은요, 그 자신도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요, 자유와 평안을 이웃 그리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만장자 지도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토벌 지음, 이태성 감역,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영수증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수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하며 회피합니다. 어차피 낼 돈도 없는데 뭐하러 영수증을 들여다보고 계산해야 하지? 알아봤자 내지도 못하는데 쓸데없는 짓이야. 계속해서 지금 상태에 머무르고 싶다면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재정 상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빚을 지지 않았다면 플러스에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보다 더 큰 빚을 졌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더 이상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은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일단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고요. 돈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지도는 어디든지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여행자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항상 돈과 시간을 고려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돈은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작년, 지난달, 하다못해 지난주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꼭 돈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반드시 보물로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시간을 주의해서 쓰고 누구도 훔쳐가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백만장자 목표를 완전히 정하기 전에 착수해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 수치를 정하기 위해 각 요인들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에 구체적인 가격을 매겨야 합니다. 그러면 단지 환상일 뿐이었던 소망이 백만장자 지도 위에서 현실적인 목표로 바뀔 것입니다. 목표 수치는 생활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나눠주고 싶은 것의 비용도 포함합니다. 백만장자가 되면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대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돈을 위해
일주일에 60에서 70시간을 일할 수 있지만 내 돈은 나를 위해 매일 24시간 내내 일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목표 수치는 평생을 살면서 계속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그 수치를 정해둬야 합니다. 생각만큼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현실로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인지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꿈은 진짜로 현실이 됩니다.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위치는 정해져 있고 하나의 목표만을 갖고 있겠지만 무한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 여행을 할 때 자신의 태도와 자세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꿈과 목표를 공유할 사람을 주의해서 골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목표를 알면 그것을 우리를 비난하는 용도로 가져다 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한 것처럼 굴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너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하는 것뿐이야. 또는 너가 상처받거나 실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예전에 그런 식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을 알지. 하지만 결국 실패했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목표를 높게 잡으면 표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백만장자 목표를 향해 여행할 때 가능하면 이런 공격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교통수단을 위한 연료가 될 의견만 골라서 최대한 수용해야 합니다. 열정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창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백만장자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한 달 안에 부자 되기 혹은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되는 법 같은 것에 빠져들면 평생 백만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포자기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백만장자의 삶을 즐기는 것을 지켜보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사업에 관한 탐색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 기회와 가치를 찾아다니는 것은 백만장자들이 매일 하는 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백만장자는 그렇게 간단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시간, 노력,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지도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사람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기보다 주말 계획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자신의 인생과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백만장자 지도를 창조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여행을 즐겨야 합니다.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행하면서 연료를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당량의 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백만장자 목표의 토대가 되는 비상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진 자원을 늘리고 복리로 불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불을 쌓는 것은 다리가 세 개인 의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개의 다리는 바로 공격, 방어, 투자입니다. 한 개나 두 개만 가지고는 아무리 잘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백만장자 목표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모두를 성공해야 합니다. 방어를 잘하고 신중하게 투자하면 충분히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어를 제대로 해서 연료 탱크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도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시작할 거야, 언젠가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거야 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시작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미루고 한탄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가난한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만장자 지도가 얼마나 완벽한지, 목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백만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백만장자 목표에 관해 생각할 때 반드시 지금이 아니면 언제 시작하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백만장자 여행을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백만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돈은 가장 강력합니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유용하고요. 또 이익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은 우리에게 좌절과 파멸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모두에게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소유하거나 계좌에 찍히는 영의 개수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까지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백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은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그 자체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더 많이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는 방향이 될 수 있어도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백만장자가 되고자 할 때 둘 중 하나의 계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원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잃어도 시간을 잃는 것에는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쩌면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은 돌아와 바로잡을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어딘지 알기 전까지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백만장자 여행뿐만 아니라 어떤 여행에서도 지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도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를 알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서 있는 곳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른에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김나연 지음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적은 수입에도 할 수 있는 나의 상황에 딱 맞는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돈에 대해 공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입은 단기적인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나가는 돈을 줄이거나 수입 중 모을 수 있는 돈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푼돈이나 공돈을 관리하기만 해도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일상의 작은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훨씬 여유롭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돈 관리법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어서 부담도 없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 생각의 전환, 한정된 돈으로 필요한 소비를 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 또한 서른이 되는 해 1억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 걱정 없는 30대를 꿈꾼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돈을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요. 적은 돈을 소중히 다루지 못하고 큰 돈만 쫓는 사람은 나중에 큰 돈이 들어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소 돈 관리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데다 한번 커진 소비 규모는 줄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목돈을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는요, 뒤늦게 시간을 내서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재테크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조금이라도 빨리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요, 돈 이야기를 마음껏 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돈 공부에 관심이 생겼다면요, 돈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재테크 메이트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금세 지치기가 쉽습니다. 주변 사람과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요, 재미있기도 하고 관심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테크 친구와 가계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효과적입니다. 가계부 기록은요, 단기간에 성과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혼자서는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가계부 쓰는 것을 미뤄도 본인만 마음이 불편할 뿐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만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만나 함께 하면요, 혼자 하기 힘들었던 예산이나 결산 마무리까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재테크 얘기만으로도 1시간에서 2시간은 훌쩍 지나갈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니까 유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부터 주식, 펀드, 부동산 투자까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정보는 끊임없이 바뀌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테크 생활의 활력소이자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재테크 친구를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필요 소비에만 집중하면서 담백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 방 안에 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때부터 소비가 많이 담백해지는데요. 필요 소비는 반드시 내가 설레는 물건만 구매한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요, 대체제를 찾아보고 하루 이틀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옛날 소비 습관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그냥 사버리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스스로 규칙을 하나 정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새 물건을 사면 반드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슷한 물건 하나를 버리기라고요. 새로운 물건을 사려면 좋아하는 물건을 버려야 하니까 더 신중하게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심코 사는 습관도 없어지게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다 보면요, 재테크 역시 미니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든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의 추천으로 이것저것 발급만 받고 방치한 통장과 카드, 금융상품 등을 어떻게 정리하면 필요한 것만 남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감정을 들여다보면요, 돈 나가는 곳이 보인다고 합니다. 가계부에 쓴 지출 내용만 봐도 가계부를 쓴 주인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행복을 느끼는지, 스트레스나 우울함을 어떻게 푸는지, 습관적인 소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계부에서 다른 항목보다 월등히 소비가 많은 항목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식, 책, 커피, 생활용품, 문구류, 의복, 화장품, 택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런 항목을 소비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다만 필요에 의한 소비인지 충동 또는 습관적으로 발생한 소비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출했을 때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소비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저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돈을 모으겠다는 다짐과 시도는 지속적으로 하지만요. 매번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돈 관리법을 모르거나 재테크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심리 상태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등이 꾸준한 저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는 정말 힘이 든데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충동 소비는 일시적인 감정 전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동 소비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정착하는 순간 돈 모으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좋아하는 영화나 책을 보고 음악을 듣는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산책을 하고 배드민턴을 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내면의 부정적인 기운을 지속적으로 발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적절한 해소법으로 스트레스를 상쇄한다면요. 꼭 돈으로 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돈 관리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수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나 자신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마음 상태가 어지러울 때는 그동안 잘하던 돈 관리 습관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음 다스리기는요,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또 돈을 모으려면요, 불편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건너편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는 부자 이야기는요, 재테크 책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편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수할 수 있는 불편함은 적당히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요, 예전의 불편한 생활로 돌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이는 100원, 200원, 푼돈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나만의 기준을 정해서 그 안에서 편리함과 간편함을 누리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돈을 적게 쓴 날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은 날을 저축하는 날로 정하여 종잣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무지출 통장에 넣는 저축 금액은요, 1,000원이나 5,000원처럼 일정 금액으로 정해도 되고요, 매번 금액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미리 무지출 미션 금액을 정해놓고 소비 계획 여부와 상관없이 지출이 없는 날이나 그 다음날 통장에 미션 금액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소비 계획에 지출 항목을 적었지만 스스로 통제해서 무지출을 했다면요, 원래 계획했던 소비 금액을 입금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간식비, 유흥비, 기호식품, 택시비 등 또는 지금 당장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아꼈다면요, 그 금액만큼 저축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지출하는 게 계획이었다면요, 무지출했을 때 미션 금액을 입금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